예 변호사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은 누가 뭐라 해도 통일 전도사. 맞습니다. 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19일 날이 9.19 남북 군사 합의 평양에 가서 이렇게 한 6주년인데 거기 기념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돌변을 해가지고 통일을 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통일 자체가 아닌 한반도 평화로 목표를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태도를 돌변을 해버렸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왜 임종석이가 저렇게 태도를 바꿨느냐? 이런 의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제 생각만이 아니라 생각할 게 결국 김정은 국방위원장입니까? 지금도? 국무위원장이 올 총괄요.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이제 통일 더 이상 안 한다. 그러니까 적대적 국가로 남자. 그러니까 이게 임종석이나 친북 신통일 통일 종북 주사파들이죠. 그만 종북이죠, 종북.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종북 좌파들이죠. 완전 제가 볼 때는 쇼크가 온 것 같아요. 자기들은 이때까지 무슨 올림픽 이런 거 할 때마다 한반도기 내세우면서 통일, 7천만 원 염원이다. 그런 식으로 주장해 왔는데 북에 있는 그 국무위원장이 태도를 바꾸니까 완전히 아노미, 혼동에 빠진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이때까지 그 정치를 하고 그다음 남북 대화를 하고 모든 게 통일을 전제로 한 건데.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깐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지금까지 통일 범민련이나 이런 범민련도 사실 통일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범민련 남측본부가 그런 거고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한다. 그걸 최상의 목표로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 뜻에 따르느냐. 우리 국민들의 통일 염원을 아직도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그다음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래도 이념적으로는 추구하는 목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식으로 우리가 서로 갈라져 사는 게 힘들다 통일을 원하는데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갑자기 우리 국민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김정은의 뜻에 따르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김정은 뜻에 따라가겠다. 종북 좌파, 주사파의 본색을 지금 드러낸 거예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머리를 움직이는 것, 생각을 움직이는 것은 국민이 아니고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비서실장까지 한 사람이 결국은 북쪽에 있는 사람의 뜻에 따르는 그런 결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쪽에서 무슨 지령이 왔나요? 그건 아니겠죠. 지령 안 와도 알아서 그러니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이 정말 국가를 위한 사람이었으면은 오히려 김정은을 갖다가 설득시키고 해서 어쨌든 평화 통일을 이루는 그런 초석이 되겠다고 해야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마디 하니까 완전히 그동안 자기가 이때까지 정치해 오면서 수십 년 동안 가졌던 신념을 하루아침에 바꿔서 통일을 하지 말자. 이거는 과연 우리가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일말의 어떤 저 사람이 그래도 종북 주사파라 그러지만은 통일은 원하구나. 그게 이제 통일이 우리 보수 쪽은 아무래도 우리가 북한을 갖다가 흡수 통일하는 걸로 생각했고 이 진보 쪽은 어떤 고려 연방제입니까? 연방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전쟁을 하지 않고라도 연방제라는 걸 통해서라도 한 국가로 만들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근데 그게 왜 나왔냐? 그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 한마디로 나왔다는 생각이 드니까 과연 우리가 종북 주사파란 말을 갖다 쓰기를 좀 꺼려 했었는데 표면적으로는 마음속은 생각했더라도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 저는 이제 우리 국민의 어떤 기대를 받고 이런 사람은 전혀 아니다. 이 사람도 결국은 종북 주사파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난번 총선에 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냥 좌절이 돼갖고 거기서 그냥 뭔가 정신 쇼크를 너무 많이 받았나 이런 생각도 그럴 리가 들었는데 있겠습니까? 많은 1989년에 전대협 3개 의장 아닙니까? 이 전대협이라는 게 조국의 자유 평화 통일을 목표로 하는 그 조직이고 대학생 조직이고 임수경 그때 임수경 예. 방북을 주도한 사람이 이 임종석이 아닙니까? 그래갖고 임수경이 통일의 꽃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했고 2019년에 이제 이 정계 은퇴 선언을 느닷없이 하면서 그때 한 게 뭡니까? 통일운동에 매진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 정계를 은퇴를 하겠다. 그래갖고 서울과 평양을 잇는 신뢰의 다리를 내가 놓고 싶다. 이러더니 탁 돌아서가지고 이번에 한 얘기에 그 왜 이렇게 자기 주장이 바뀌었는가 이걸 얘기한 거 보니까 언론에 난 보도를 보면은 지금 김정은이 이 국가론을 제기를 했는데 이에 따르면은 기존의 대남 노선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연방제 통일론 등도 폐기한 것이다. 북한이 이런 변화된 조건에 반응되지 않은 통일론에는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 국가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어떤 통일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노선의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김정은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바뀌어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막걸리입니까? 김정은이 그러면 다시 통일론으로 돌아오면 우리 또 통일론으로 그럴 가능성입니다. 아마 임종석 전 실장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종석 전 실장의 그 통일론은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상표였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거나 원치 않는다거나 관계없고 북에서 이렇게 통일을 원하면 나도 통일을 원하는 거고 북에서 아니다 그러면 나도 아닌 걸로 그러니까 완전 종속분자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하나 주장하고 있는 게 헌법 3조 대한민국 한반도 그 부속 도서로한다. 이것도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국보법도 폐지하고 이제 통일법 필요 없지 않나. 그것도 정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북한의 주장에 따른 걸 그대로 하는 거죠. 뭐 주한미군 철수만 이번에 이야기 안 했다 뿐이지. 그 말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했다가는 자칫하면 너무 오해를 살 것 같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주장을 뭐 학자들이 한다고 하면은 할 수는 있어요. 물론 뭐 임종석이가 통일을 하자고 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임종석이라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상징성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래도 아직은 정치권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운동권 86 운동권들한테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뭐 좌장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문재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데 따라서 기존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있죠. 이런 거 보면 완전히 임종석의 아바타예요. 우리가 임종석이 문재인 아바타란지 아니 뭐 문재인이 임종석한테 완전히 쇠뇌가 됐는지 문재인이 원래 북에서 내려온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랬죠. 그런데 임종석이 우리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임종석이 대통령 되고 싶었지만 본인은 뭐 이 종북 주사랑 때문에 도저히 안 되니까 문재인을 내세웠단 말도 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의 어떤 그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건 거의 임종석이 주장하는 걸 그대로 옮겼어요.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 비서실장 돼가지고 자기 세력들을 다 끌고 가서 청와대를 완전 장악해가지고 사실상 임종석이 청와대를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문재인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때 그 말 많이 나왔어요. 뭐 아바타가 우리말로 뭐 꼭두각시입니다. 꼭두각시 심한 말로. 근데 저는 그 임종석 그 전 실장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죠. 뭐 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 통일 포기하는 게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데 누구의 지령에 의해서 바뀌었다. 뭐 지령으로 바뀐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이건 정말 실망이고 저는 지금 운동권들 있지 않습니까? 순수 운동권
통일만 원하고 네. 이런 사람들한테 임종석의 그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서 그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 헌법을 배울 때 아까 제3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란다. 그때 한반도는 휴전선 이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두만강, 압록강까지 해가지고 네. 한반도고요. 그다음 그 뭐 섬들 부속 도서라는 건 이제 뭐 우리가 울릉도. 수복을 아직 못한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 어떤 그 통일을 갖다가 국시로 삼고 네. 헌법까지도 그렇게 규정해 평화 놨는데 통일을 예. 기반으로 해서 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 헌법 전문에 다 나와 예.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과감히 포기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이번에 딱 하나 못한 거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거 했다가는 되게 맞을 것 같으니까 그 말은 안 했더라고요. 어쨌든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김정은 생각과 똑같은 거였죠. 김정은이 남한하고 이제 대한민국하고 휴전선을 딱 북한하고 경계로. 완전히 다른 나라다. 우리가 점령해야 할 나라다. 지금 김정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김정은은 적국이라는 거예요. 적국. 휴전선 북쪽은 내 나라고 예. 휴전선 남쪽은 네 나라고 예. 다른 나라다. 이건 민족은 적국이라는 같지만. 거죠. 적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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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대적 우방국도 국가라, 아니고. 적대적 국가라고 예. 했어요. 그래 점령해야 할 나라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봐도 완전히 지금 임종석의 이야기는 자기들이 민족주의 많이 내세웠잖아요. 예. 그게 이제 완전히 그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임종석이라든가 문재인의 이러한 생각들이 이른바 골수 좌파들의 생각하고 맥이 다 있는 것으로 보면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 바뀐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누구 지령에 따라 바뀌는 게 문제지. 예. 예. 그 점이 제일 그게 우려가 더 되는 걱정되죠. 것이죠. 예. 뭐 직접적인 지령이 있었다고는 볼 그건 수는 없지만 아니겠지만. 어쨌든 북한의 어떤 생각, 김정은의 생각에 그게 맞춰주는 주파수를 거죠. 예, 맞춰가고 맞춰가지고. 있는 거. 예, 싱크로나이즈 그것도 됐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통령과 그 그 비서실장이 했다는 게 그게 충격적인 그러니까 거죠. 그게 충격적이죠.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각심을 저는 네. 가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